네, 용칼 이번 섹션. 나경원 뜻밖의 리더십 붕괴 중. 왜? 이 제목의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석박사과정 11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수업합니다. 그동안 이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과정 오산에서 하는 바람에 지원하기 쉽지 않았던 분들, 이제 서울 수유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11월 18일까지 학생 모집합니다. 022125-011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볼게요. 정성농장 홍삼이 되겠습니다. 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나갔나요? 예.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군요.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검찰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운 그런 혐의입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인데 전직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직접 조사하게 됐네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 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인데, 저는 영장을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발부가 되긴 어렵겠죠. 발부된다면 이건 진짜 억측에 억측을 더한 부인 구속 기소, 거기에 대해서 남편까지 이거는 구속하려 한다. 그래서 구속이 된다. 이거는 진짜 법원 검찰이 단체로 연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엿먹이려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명박 씨하고 김윤옥 씨가 했던 비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명박, 김윤옥 둘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도 마땅할 그런 죄목들이에요. 그런데 부부라는 이유로 이명박만 감옥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명박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고요. 부부를 구속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검찰이 구속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기소는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명박과 이명박 부인 김윤옥에 대해서는 쿨했던,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구속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부부에게는 안 했던 부부 동시 구속을 조국 장관에게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MB에겐 굉장히 쿨한 윤석열 씨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지켜보죠. 부부 구속 안 한 사례가 한 사례도 있어요.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닌데, 통상 검찰이, 법원이 또 그 부분은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속 안 하고. 근데 김윤옥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나요? 김윤옥은 기소도 안 된 것 같은데,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 기소도 안 된 것 같은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은 지금 법원 검찰이 합작해서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려는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은 다 할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겠죠. 시민들의 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총장은 장관에게 수사 보고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검찰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받네요, 여러분. 좀 가려져 가지고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네. 독립성을 훼손했대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 사무보고 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대검에 통보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실시 전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수사의 자맹성이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아예 그냥 검찰을 독립하자, 이런 얘기를 펴는 게 낫지 않을까? 중앙일보? 아니, 지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없는 원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원칙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독립성 훼손이다. 아예 그냥 행정부로부터 우리를 그냥 독립시켜달라. 그래서 예산이나 인사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를 건들지 말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문민 통제 없이 독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립시켜달래요. 지금 그 주장 아닙니까? 수사의 자맹성? 아니, 현 정부가 수사의 자맹성을 침해하겠다. 그런 거냐 이거예요. 수사를 지금 못하게 막겠다. 압력을 가해서 중단시키겠다. 그럴 것 같으면 조국 수사 때부터 그랬지. 지금 현 정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가한 게 뭐가 있어요? 윤석열 씨도 지난 국정감사 때 MB 때 쿨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 씨 말로는 문재인 정권 역시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조국 수사는 쥐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조국 장관을 주저앉히고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에 물을 먹였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도대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대검이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야, 니들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니? 지금 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현직 검사장은 법무부의 추진한 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같은 수사를 검찰은 다시 할 수 없게 된다. 치라고 자빠졌네. 야, 니들 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못할 거 뭐 있어? 조국을 그렇게 완전히 사람을 포를 떴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아니,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할 때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중에 진행 중에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상기 장관이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할 거 다 했잖아. 못할 게 뭐 있어? 법무부 장관이 돼도 막 그냥 계속 털고 가족들 괴롭히고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근데 뭐 그런 수사를 다시 할 수 없게 된다고? 놀고 자빠졌네. 어디서 입 밖으로 그런 소리를 내뱉나? 이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야, 이 자식들 진짜. 너희들 무죄 나오면은, 정경심 무죄 나오면 그때 책임질 줄 알아. 그리고 하여튼 국민들이 너희들 가볍게 안 봐요. 검찰이 얘기했다고 다 믿지 않아 이제는.
그 이 무리한 무도한 수사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될 것이야. 니들 빨아주는 언론들만 주변에서 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지?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권력인 것 같지? 이 나라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한번 해봐. 되는지. 비참한 말로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2곳과 전국검찰청의 금융조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 공정거래수사부다. 이곳에서의 그 수사를 앞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사 지휘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직접 수사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니? 지난번에 상상인 그룹 사건이 발생했던 거 아니야. PD 수첩에 나왔던. 니들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좀 다 망각을 해서 다 집단 건망증이 걸려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잘한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못된 짓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수사를 해서 공평과 정의에 법리에 입각해서 결과를 냈다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니? 국민들이 누가 지지를 해? 폐해가 많으니까 없애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많이 폐지되고 그렇게 축소돼가지고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서 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마약 사건은 강력부에서 하고 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다시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이구 상상인 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잘하셨어? 옛날에? 그렇게 수사를 잘하셨단 말이지. 검찰 유착 의혹이 PD 수첩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얘기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수사 부서가 폐지되면은 상상인 그룹 같은 몹쓸 기업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야 검찰 유착 의혹부터 한번 해명해봐. 그 해명부터 듣고 판단할게. 말이라면 다 말인 줄 아나.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 검찰은. 지금 이게 완전히 뽕 맞았어요. 쥐들 지지하는 언론만 있는 줄 알아. 이 검찰은 이런 보도를 보니까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검찰 내부에 괜찮은 검사도 있다고 하니 그들을 통해서 뭐 자정 노력이 기울어지지 않겠는가. 자정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겠는가 기대가 됐는데 뭐 기대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서지현 검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믿지 마세요. 우리를 믿지 마세요. 네. 우리를 믿지 마세요. 이거 너무 슬퍼집니다. 자, 나경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나갔습니다. 쥐가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나경원 굉장히 위태로운 처지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향신문 사설부터 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회 의안과를 접수해서 접수조차 못하게 하고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 진행을 막고 다른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도저히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야만적 폭력이었다. 여기에 공감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뿐일 겁니다. 그러고도 막상 수사가 진행되니 온갖 핑계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당장 체포하라고 경을 쳤을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성은커녕 그런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까지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는 줄곧 엄정한 법 집행을 외쳐온 자들이 자기들의 문제에는 눈을 빤히 뜬 채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이런 오만과 이율 배반이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검찰은 추호의 관용이나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수사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이 계속 유지되느냐,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느냐에 중대 과제가 걸려있다. 헌데도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더 이상 질질 끌면 검찰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라도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내년 선거철에 들어가면 또 무슨 핑계로 버틸지 모른다.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자 빠짐없이 동의합니다. 반성을 못하면 반성을 강제로 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법 아닙니까?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 12월까지가 임기인데요. 뭐 다음 원내대표가 할 일이 없으니 아마 연임하지 않겠는가. 총선 때까지 연임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울경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나경원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도 청와대와 여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도 청와대와 여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고개 숙이고 폴더 인사하고 대통령 말씀을 다 메모하고 여기서 이미 기세가 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기세가 꺾였다고 이제부터 정도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날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하여간 청와대와 척을 지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했던 윤석열 총장의 칼이 한국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강한 수사가 들어오면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만료되는데 연임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 과정에서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서 기소되면 여론이 악화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좋은 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60명이요.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구도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 의원들의 공천이 좌우되는 이른바 윤석열발 공천 우려도 나온다. 의원들이 줄 소환되면 당연히 12월 3일 상정이 예고된 패스트트랙 3법의 통과를 저지할 한국당의 단합력도 약화된다. 정치적으로도 끌려다니는 상황으로 내몰릴 구도다. 한중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본다. 이 한국당 의원들도 나경원 갖고는 안 된다. 뭐 빽빽거리고 막 날선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나경원이. 뭐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그 믿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에 아마 본인도 안 믿을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스스로 안 믿을 겁니다. 수사가 빨라지면 결국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저지보다 각자 도생을 위해 뛰게 되고 전국도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구심력, 리더십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이 총선에서 어떤 아젠다 세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의제 설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먹히지 않게 됩니다. 각자 도생을 하게 돼요. 심지어 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총선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한국당의 상황인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이미지만 구길 바에는 그냥 각자 도생하자 라면서 유승민 쪽에서 당 밖에다가 캠프를 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당 밖에 두 개의 이른바 극우와 뭐 중도 정도 이 사이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끼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못 받으면은 비박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쪽으로 가고
친박 같은 경우 우리 공화당으로 가고 이래 버리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또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그 정치 기반이 약한데 아무나 갖다 이렇게 공천을 줄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친박 비박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쯤 되면은 이제 박찬주 제2의 제3의 박찬주 같은 카드가 구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교안 씨 머리에서. 물론 박찬주는 황교안이 데려온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추천해서 청구해서 데려온 것일 것이다. 이런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황교안 씨가 데려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제2, 제3의 박찬주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총선, 네, 결국 리더십이 중요한데 말이죠. 리더십이 이렇게 무너지면, 허물어지면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당이 우리의 방패가 돼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말로만 그렇게 뭐 무슨 가산점을 준다, 혹은 뭐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라,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방어를 해주지 못하면요, 이 사람들은 당 지도부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은 리엉이 안 써요. 공천 국면 때 어차피 이 당은 안 된다 해서 낙천된 사람들은 다 유승민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년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총선을 치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용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